잘 나오나 안 나오나? 연동과 노영의 주민센터장이신 임세종 주민센터장님과 김희택 주민센터장님 참가식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네, 모두 준비가 되셨으면 사회자의 신호에 맞춰 형판을 달고 있던 선을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당기겠습니다. 잠깐만 계속. 네, 가리고 있던 선이 떼어지면 큰 박수로 저희의 시작을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자,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겠다면 정면을 향해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한 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발 바치는 이웃에서 보내 떠나는 우리 한 사람 늘 깨우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세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가장 작은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 작은 사람을 골고루 만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자립을 강조하는 오늘의 이 시대에 느린 사람 혹은 부족한 사람, 재능이 모자라는 사람을 도우려는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오늘의 이 시대는 달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들 안에 고통받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혹시 사각지대에서 아직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큰 즐거움으로 사는 그의 무서운 땅에서 융성하고 올 곳은 세대는 복을 받으리라. 잘
내리다 후하게 풀어주고 자기 일을 다르게 처리하는 나쁜 조직에도 그를 겁내지 않고 그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 그 마음 굳세어 두려워하지 않으니 마침내 적들을 내려다 버리라. 가난한 이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길이 이어지고 그의 푸른 영광 속에 늦게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주 스마트 복지관 축복식에 참석해주신 내빈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간이 협소하고 빠른 진행을 위하여 각 그룹별로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일이 호명할 수는 없으나 오늘 축복식에 참석해주신 지금 원지사님께서는 급히 오시는 중이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혜 과장님 오셨습니다. 밖에 계시네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장 고치환 회장님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장 임태봉 회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마트 복지관과 연동 의원회 현장에서 함께 향기나는 마을을 디자인해 주실 주민센터장님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택 연동 주민센터장님과 김세룡 의용동 주민센터장님이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다음부터센터장 이우건 센터장님과 노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상수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천주교 제주교구 사회사무위원회에 사회복지법인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님과 강사님들이 오셨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스마트복지관의 송장희 총괄팀장으로부터 스마트복지관의 경과부문 및 간략한 사업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스마트 복지관 네, 사업 평가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 스마트 복지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상복지관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2015년 8월 19일 도보건복지여성국에서 2016년 시책 발굴 오프숍 가상복지관 정책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14일에 2016년 가상복지관 시범사업 예산이 도 자체 예산 1억 5천만 원으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 6일에 정부 3.0 역점 추진 과제로 가상복지관 사업이 30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에 가상복지관 시범사업을 위탁하기 위한 운영법인 공모를 하였고요. 5월 20일에 제주 황새와 딸타스가 가상복지관 운영법인으로 최종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었고요. 7월 15일에 가상복지관 시범사업명이 제주 스마트 복지관으로 명칭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8월 10일에 제주 스마트 복지관 개관식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참석해 주신 분들이 가상복지관에 대해서 잘 이해도 좀 부족하시고 무슨 복지관인가 싶으시겠죠? 가상복지관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복지관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동네의 작은 복지관입니다. 근데 왜 큰 복지관이 아니고 왜 작은 복지관이라고 하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와 계신 이곳이 바로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역사회 복지관은 건물도 큰 건물이 있고 또 직원들도 많고 한데요.
저희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이 이것이 사회복 건물이고요. 또 조직도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관 인력보다 한 반 정도 작고 예산도 운영 예산도 한 반 정도 작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동네의 작은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실제 조직과 복지 사업은 지역사회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있지만 조직은 축소되어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복지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가상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의 차이점을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비스 제공 형태를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용시설입니다. 네. 주민들이 복지관을 찾아가서 프로그램도 듣고 또 이제 뭐랄까 식사도 하실 수도 있고 또 물론 밖에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합니다만 또 가상복지관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와 계신 곳이 곧 복지관 건물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복지사들이 나가서 주민들과 만나고 또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현지 완결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방법은 종합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직간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접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선물 서비스라든가 이제 그런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간접 서비스라고 한다면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쪽 상담 서비스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가상복지관은 앞으로 좀 어려워요. 지식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보면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관리자의 역할들을 주로 사회복지사들이 해왔는데요. 가상복지관은 지역의 자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을 만나고 상의하고 해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합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된 사업을 본다면 가상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역의 문제를 찾아서 그 지역에 맞는 특화 사업을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진행하는 특화 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근데 가상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굳이 차이를 찾자면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주 스마트복지관 시범사업 운영지역은 아까 주교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요용동하고 연동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우선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다면 제주 다른 지역에도 기존에 있던 복지 모델에서 예산 효율화를 발생하기 위해서 저희가 첫 번째 목표를 잡았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워크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관 운영에 혁신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존에 복지시설을 운영해왔던 방식들을 틀을 깨고 스마트 복지관만의 또 스마트 워크를 활용해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이 또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파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 연동과 노용, 동네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복지를 할 수 있는 복지력을 증대시키고 또 주민 참여를 극대화시켜가지고 이 마을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복지 사업들, 특화 사업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사업 추진 체계는 앞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더우시죠? 좀 재밌게 좀 알려드릴때 죄송합니다. 스마트 복지관 이제 조직 구성은요 앞에 보신 바와 같이 현송원 관장신분이나 총괄팀장 1인,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4명 이렇게 단촐하게 보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이 사무실이고요. 앞에서 보시면은 이 사무 행사를 하느라고 잠깐 치워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는 화면이 저희 사무실이고요. 기존에 있는 업무 공간과 다르게 개인용 책상이라든가 개인용 PC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 테이블 하나가 저희가 업무할 수 있는 공간이 전부고요. 거기에서 노트북이나 이렇게 하고 또 옆에 보시면 현황관 칠판같이 또 경찰이나 형사들이 범죄 수사하듯이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사무실을 저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된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역 조직화 사업. 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지역 자원들을 먼저 발굴하고 이제 문제를 조사하는 게 우선적일 텐데요. 지역 조직화 사업은 지역사회 그 욕구 조사를 먼저 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서 자원들 간의 네트워킹을 수행하고 그 이후에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홍보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하고 후원 사업인데요. 우리 지역에는 자생단체들 어느 동네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원봉사자 단체와 또 여기는 또 연동 노령 지역이 좀 잘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후원할 수 있는 자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후원자들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어려운 대상자에게 그분들과 논의해서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례관리 사업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사례관리라고 하면 너무 못 사는 지역, 못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그 사례관리, 직접 1대1 개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 스마트 복지관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동네에 무슨 조그만한 일, 행사, 뭐랄까요, 사그만한 경조사들 이런데 수시로 좀 참견을 해서 그것조차 가상이면은 우리는 복지관인가 어떤 복지관이 가상인지 그걸 잘 몰랐습니다만 우리 현성훈 시부님께서 너무 열심히 돌아다니시고 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돕는 사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처음에 효과는 2년 전부터 저기 신창이라는 곳에 주임 신부를 4년 동안 했는데요. 그때 여기 우리 제주시청의 국장님이신 양술생 국장님께서도 같이 계셨지만 구청에 계시는데 확대를 해서 크게 건물을 지었는데 그 100명의 아이들을 받고 나니까 또 아이들이 들어오고 싶다고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여러 개 지어다 보니 이 지역은 해결할 수 없어요. 건물을 하나 또 지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주도에 지금 모든 지역마다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를 짓는다고 해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아까 주위 말씀하셨지만 건물 하나 짓는데 요즘 제주도에 40억, 50억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지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되다 보니까 이 스마트 복지관, 가상 복지관 이야기를 제가 2014년도 8월 달에 들었을 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누신 사랑, 나누신 평화, 나누신 저보다 좀 작게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5239번 소나타 주말에 들어오니 그러시죠. 어디 계세요?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여동생인데 여동생은 또 가족들이 있고 혼자니까 혼자서 둘이서 서로 의지해가지고 살더 빠졌구나. 이 사람들이
저도 좋지만 우리 이웃 아니 그 다른 그 국제관 지형이 마찬가지로 있었던 거죠.